엘라비의 리투오. 주베룩은 좀 묽죠. 가나 부위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 파우더가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의 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스컬트라는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비의 리투오. 순수한 엘라비의 리투오는 점도가 있습니다. 콧물 정도의 점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엘라비의 리투오입니다. 진피 조각들이 잘게 조각나져 있고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용액을 좀 두껍게 뿌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겹쳐져 보입니다. 약간 펴겠습니다. 지금 40배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50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배로 봤을 때는 그냥 젤리 으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딱히 무슨 입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젤리들이 조각나 있는, 으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그런 물질들이 젤리처럼 있는 것을 으깨서 놓은 것이고, 이렇게 잘게 쪼개진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넓게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죠. 이번에는 배율을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400배에다가 스마트폰 배율 2.4배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00배에 해당되겠죠. 제가 사용하는 현미경은 위상차 현미경이기 때문에 입자가 약간 검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위상차를 빼게 되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위상차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조각난 비정형의 물질들, 이것이 엘라비의 리투오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컬트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스컬트라의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릴 텐데, 스컬트라 입자는 이렇게 설탕 으깨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현재 대략 100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배율을 아주 높여보겠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죠.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녹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녹는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지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서서히 줄어들겠죠. 자, 현재 배율은 25 곱하기 10 곱하기 1.7입니다. 스컬트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뾰족뾰족하고 날카롭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이 거친 것입니다. 자, 보시는 영상은 가나 부위입니다. 제가 가나 부위를 지금 보고서 바로 느끼는 임프레션은 입자들끼리 많이 엉겨붙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잘 엉겨붙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자는 스컬트라보다 조금 덜 거칠어 보이는 정도. 하지만 스컬트라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스컬트라보다 뭔가 입자들끼리 서로 잘 엉겨붙어 있다. 625배입니다. 다공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자가 스컬트라처럼 구멍이 없이 이렇게 으깨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이 많은 입자들을 으깬 것 같은 그런 모습. 지금 이렇게 위상차 현미경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은 두꺼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스컬트라보다 좀 더 두껍고 서로 잘 엉겨 붙는다. 하지만 이것이 결절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뭐든지 도입하고서 한 5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가나 부위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번에는 1000배일 때도 역시 이렇게 모습이 보이죠. 그들 말대로 다공성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스컬트라하고 좀 헷갈리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제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스컬트라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구멍이 많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에는 주베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베룩은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이 강하죠. 입자들이 상당히 둥급니다. 그런데 입자가 둥글다면은 마사지를 할 때 혹시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베룩 입자는 이렇게 좀 더 매끈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죠. 자, 스컬트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컬트라가 가나 부위랑 좀 헷갈리는데 이게 스컬트라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스컬트라는 이 뾰족뾰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으깨놓은 것처럼 이렇게 거친 입자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막 뾰족하다 이런 말은 모함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 부위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올리디아, 그 다음에 가나 부위 이런 것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공성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탕을 으깬 것 같은 느낌. 엘라비의 리투오 이렇게 찐덕찐덕한 모습이죠. 가나 부위는 침전이 잘 생깁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놔두면은 파우더들이 잘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 가나 부위가 혹시 파우더들끼리 더 잘 엉겨붙어서 결절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스컬트라보다 이게 결절이 더 적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순수한 스컬트라를 증류수에 넣고 이렇게 놔두면은 파우더들이 가라앉거든요. 그런 모습은 스컬트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효과는 모르겠지만 더 안전하다고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컬트라가 이미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전성이나 효과가 스컬트라랑 대등하다면 좋겠죠. 가격이 더 싸니까. 하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스컬트라는 나온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 많은 임상 자료와 경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나 부위는 슬라이드 표본도 놓고 5분 정도 지나면은 입자들이 한 곳으로 몰립니다. 한 곳으로 많이 몰려서 편차가 심하고요. 스컬트라는 그에 비해서 골고루 입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아까 현미경상에서도 가나 부위 입자들은 조금 더 잘 엉겨붙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 부위는 제가 직접 맞아보기도 하고 제 지인들을 통해서 10케이스 이상 시술 후 관찰을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응용을 한다면 주로 바디 쪽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스컬트라하고 가나 부위를 믹스를 해놓고 10분 정도 경과하면은 스컬트라는 여전히 이렇게 뽀얗게 균일하게 있는 상태인데 가나 부위는 바로 이렇게 층이 나뉩니다. 층이 나뉜다는 것은 입자가 서로 몰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실제 임상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나 부위는 입자들이 서로 잘 엉겨붙기 때문에 더 잘 흔들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엘라비의 리투오를 피부에다가 얕게 놓으려고 제가 따로 빼놓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 두피 쪽에다가 여분의 영역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